샤워를 따뜻하게 하고 나서 나왔을 때, 네. 추울 때 밖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는 하죠. 콜린성 두드러기와 한랭 두드러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훨씬 의사 선생님들이 확인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운동하고 나서 땀이 날 때, 몸이 막 더울 때, 그때 갑자기 몸이 따끔거리고 또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또 피부가 따갑고 간지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와 한랭 두드러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뻐지는 굿라이프에서는 이 두 가지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린성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 저에겐 조금 낯선 용어인데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두드러기가 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두드러기라는 거는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허옇게 막 손바닥만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팽진이라고 하죠. 팽진. 네, 네. 그게 이제 막 올라오면서 가렵다가 그렇죠. 시간이 또 지나면 멀쩡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지죠. 네, 그게 바로 두드러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기라는 거는 알러지의 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알레르기의 한 네. 증상. 그 두드러기 중에서 한랭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먼저 콜린성 두드러기, 요건 어떤 두드러기인가요? 그러니까 두드러기는 두드러기인데 아까 네. 얘기한 손바닥만한 팽진 막 허연 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이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거는 샤워를 따뜻하게 하고 나서 나왔을 때 네. 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게 땡땡땡땡 한 1, 2mm 정도 되는 조그만 좁쌀 같은 게 막 올라와요. 좁쌀 같은 모양으로. 네. 네.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온도를 높였다가 그렇죠. 운동을 하고 나서 많이 올라와요. 땀이 오. 식을 때. 네네. 그때 확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또 차가운 기운이 일단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네. 한랭 두드러기, 요건 또 어떤 건가요? 한랭 두드러기는 말 그대로 네. 추운 바람이나 추운 공기에 노출이 됐을 때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한랭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군인들 추운데 많이 노출이 되는. 예.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 밖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는 하죠. 아니 근데 사실 이 콜린성 두드러기, 이 한랭 두드러기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온도의 변화, 그 차이 때문에 단순히 일어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 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일부러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걔네들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소화도 되는 거고 심장도 뛰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일종의 증상이 콜린성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호르몬 문제랑은 또 다른 문제인가요? 어떤 건가요? 호르몬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 뇌 체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좀 잘 생기지 않나. 잘 생기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빼먹은 게 있는데 네. 두드러기는 굉장히 많이 가렵잖아요. 가렵죠. 네. 긁고 싶죠.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는 가려운 거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따갑고 아프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지러운 증상이 아니라 나는 네. 따갑고 아프다. 네. 그럼 반대로 한랭 두드러기는 어떤가요? 한랭 두드러기는 가려운 증상이 굉장히 더 크다. 많기는 해요. 네. 그런데 한랭 두드러기도 간혹 가다가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작게 자잘자잘 올라오면서 아우 따가워 하시는 어. 분들이 더 많고. 그러면은 체질 같은 게 혹시 더 잘 일어나는 체질이 따로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네. 커다란 알러지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있는 질환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러지 체질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이 평소에 있다든지 네네.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든지 네. 평소에 여기저기 잘 가렵다, 재채기가 잘 난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콜린성 두드러기나 한랭 두드러기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또 금방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도 왜 이런 게 막 올라오지? 따갑다? 그러는데 네네.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거든요. 싹. 그러면 이제 그 증상이 자꾸 반복돼가지고 병원에 가야겠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네? 지금 집에서 출발할 때는 네. 간지럽고 뭐가 맞아요. 났는데 도착했는데 멀쩡해.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두드러기 환자들이 다 그래요. 네. 지금은 멀쩡한데 그러니까요. 나는 어젯밤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문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환자분들 중에서 그 사진을 찍어 놓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보면 네. 그건 완전히 확진이 가능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진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만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그 순간 사진을 남겨가지고 네, 보여드리면 훨씬 의사 선생님들이 확인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냉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 큐브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네네. 얼음을 팔등에다 이제 올려놓는 그런 아.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네네. 한 10분 정도 올려놓으면 몸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렇죠. 피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두드러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럼 병원에서도 네. 체크를 할 수가 그래서 있겠네요. 그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히스토리만 들어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이런 분들은 그 날씨가 갑자기 기온 변화가 급격히 느껴질 때 예를 뭐 따뜻하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차갑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럼 매번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괜찮을 때도 넘어갈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내 몸에 면역 밸런스가 잘 맞을 때는 좀 덜 생겨요. 그리고 내 몸에 면역 밸런스가 깨졌을 때는 굉장히 증상이 확 심하게 느껴질 생길 수 수도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아. 진단이 내가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약간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네. 합니다. 자,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약간 또 조금만 견디면은 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고 미루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버틴다. 사실 버틸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버틸만 하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보면 이렇게 갑자기 생겨요.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발병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치료를 안 해도 또 어느 날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없어질 수도 있군요. 네. 그냥 둬도.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는 기준은요. 네. 내가 못 견딜 때, 내가 너무 가렵다, 너무 따갑다,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먹는 약이 도움이 됩니다. 바르는 약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럼 병원에 일단 너무 괴로워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들 이 두드러기 치료하면은 뭐 항히스타민제 네. 요거를 처방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뭐 이 경우도 같나요? 뭐 어떤 맞아요. 치료를 이제 하나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하는데 네. 항히스타민제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나 한랭 두드러기에 도움이 더 많이 되는 항히스타민제가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네. 좋은 약을 처방을 하기는 먹어보고. 하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맞는 경우에는 다른 약으로 바꿔서 처방을 네.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외에도 갑자기 피부에 뭐 두드러기들이 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조심해야 될 상황들 뭐 있을까요? 일단은요, 저는 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긁지 마라. 네. 긁으면 이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네. 피부에 손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손이 너무 간다, 너무 네. 가렵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약을 먹는 게 약의 부작용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긁느니 약을 먹는 게 낫다. 네. 그래서 평소에 증상이 심하면 참지 말고 네. 약을 드세요. 너무. 잠을 못 잔다, 너무 가렵다 이런 경우에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자, 오늘은 콜리선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더 예뻐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에 궁금하실 점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